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얘기해 봐야 돼.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한국을 선호하면서 진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회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느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 어떤 충격이 오느냐? 바로 올라오네. 일단 그 부동산이야. 부동산. 부동산에 거품이 너무 껴.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매입하는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도 엄청 많고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기사 많이 뜹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뭐 예를 들면 뭐 대전이나 청주나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부산 해운대에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한대. 부산 해운대. 근데 물론 부산 해운대 거기 돈 많이 가져가서 거기서 살면 살기 좋지.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뷰 좋고 뭐 그걸 또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부산 해운대 쪽으로도 중국 자금이 몰린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제 그 전 영상에 댓글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나 깜짝 놀랐어. 대한민국 각지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제보를 해. 나 어느 동네 사는데 여기 중국 사람들 너무 많다. 나 어느 동네 사는데 여기 중국 사람들 너무 많다. 나 어느 동네 사는데 여기 차 타면 중국 소리밖에 안 들린다. 나 어느 정도 동네 사는데 식당 가는데 중국 사람 테이블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진짜 대한민국 곳곳의 도시.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리고 또 어떤 충격이 있습니까? 이런 충격도 있습니다. 평택도 중국인 많다고? 평택 거기는 미군기지 있는데 아니야. 진짜 이건 너무 개방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 평택, 아산, 천안, 대전 다 많다고? 제가 아는 거는 뭐 서울도 많아. 서울이 일단 많아. 대림 거기만 가도 막 난리 나고 막 안산이라든지 건대 쪽도 중국 사람들 진짜 많고 요즘 홍대는 거주라기보다는 홍대에는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도 홍대에 다 와서 놀아. 거기 헌팅포차나 클럽에 줄 서 있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야. 나 진짜 얘네들이 한국에 이런 헌팅 문화를 아나? 헌팅포차를 아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거기서 줄 서고 있어. 중국 여자애들은 한국 남자 만나려고 하고 중국 남자애들은 한국 여자 만나려고 하고 기가 막힌다니까? 맞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인들 상대로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중국인들 상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상대로도 사업을 해. 맞아. 그거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야. 한국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상대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한국말을 하는데 동시에 중국말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중국 사람들 상대로 그거 통역 역할을 해주면서 연결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실제로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엄청 방대해요. 자,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지면 또 어떤 충격이 오느냐? 사회 문화 충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 건설한다고 하다가 제주도에서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시위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난 모르겠어. 요즘 어느 동네나 중국 간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대림이나 저쪽 그 동네 가면 싹 다 중국 간판이야. 한국 글자 찾아보기가 힘들어. 싹 다 중국 간판이야 이미.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메인 상권 강남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건대, 홍대, 저쪽에 잠실 이런데 식당가들 있잖아. 번화가. 거기도 가보면 심심치 않게 중국 식당들의 간판이 많이 걸려져 있어요. 그러다가는 온 도시가 차이나타운 될 수 있어. 난 그거 원치 않아.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는데 중국어 간판 보러 와? 그 간판들은 말 그대로 도시의 얼굴이거든요. 그것도 나는 정부에서 적당히 규제해야 된다고 봐. 아무리 중국인이 오픈하는 중국 식당이라 하더라도 한국 간판을 어느 정도 쓰면서 중국 간판을 작게 쓰든가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규제 안 하니까 구로구, 대림동 이런 데는 그냥 중국 거리 됐어. 진짜 한국 글자가 안 보여요. 그거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충격들이 있냐면 이건 되게 민감한 건데 항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어디 들어가면 그 뒤에는 공산당 입김이 같이 따라 들어오기 마련이야. 어디나 그래요. 어디든 중국 자본들이 막 이렇게 막 모이고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일반 중국 사람들 자본만 있을 것 같아? 중국 공산당의 세력 자본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뭔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힘을 구축하는 거지. 일단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기사 보셨듯이 저도 많이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중국인들이 기지를
이렇게 어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간첩 활동을 벌였다든지 제주도에도 많았고 한국 내륙에서도 많이 그게 잡혔죠, 그죠? 실제로 요즘 뭐 사진 계속 찍고 있잖아. 뭐 공군기지 사진 찍질 않나, 뭐 미군기지를 찍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이게 침투를 하다 보면 지역사회 장악, 학교, 언론, 부동산, 무슨 협회 커뮤니티까지 스며드는 이런 실제 사건들이 존재해요. 이게 대한민국 이 사회에 주는 큰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것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한테 투표권 주잖아요. 뭐 이렇게 영주권 나오거나 이러면 중국인들한테 투표권 주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 중국 가면 투표권 없어. 물론 뭐 중국에 투표권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 투표권을 굳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한국으로 투자 이민이 가능하잖아. 뭐 10억에다가 5년 거주. 그리고 그 부동산은 중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귀화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귀화했다 해도 물론 뭐 귀화하면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뭐 그게 지방선거권이든 아니면 뭐 무슨 투표권이든 간에 거기까지 줘야 되는 게 마땅한가? 난 이 생각을 한번 해봐. 근데 좋아. 오케이. 투자해서 이민 와서 여기 영주권 따고 심지어 귀화까지 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도 그게 실제로 막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거기까지 했으면 그거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건 맞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것도 있어야지. 봐봐. 중국인들은 한국에 투자 이민 가능하면서 10억을 투자하면 그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 그럼 그 부동산 그 사람 영구적으로 그 사람께 되잖아. 실제로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영구적인 소유권을 가지잖아. 그렇다면 한국인도 중국 가서 부동산을 사면 그 영구권 줘야지. 왜 니들은 70년밖에 안 주냐 이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리 뭐 귀화자는 그렇다 쳐.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샀다? 70년만 줘. 왜 영구권을 주는 거야? 안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중국은 한국인이 가서 부동산을 사잖아. 70권 소유권밖에 안 준다니까? 임대야, 그거 70년 임대. 그러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물을 산다? 70년만 임대해줘야지. 똑같이. 공평하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뭐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부동산 투자 이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물론 중국이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이건 공평하게 가야지. 혹시 중국인들이나 혹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장점 있나 검색을 해봤다? 요런 건 있어요. 경제 활성화. 부유층 중국인들이 부동산, 소비, 유학, 의료 관광에 돈을 쓰면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뭐 제주도라든지 명동, 부산 해운대 등 실제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완화. 지금 한국 인구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 인구를 굳이 중국인으로 채울 생각은 그건 좀. 근데 물론 이것도 뭐 일단 뭐 인구 보완이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지금 실제로 조선족들이 제조라든지 요양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조선족들이 한국의 핵심 노동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조선족들 없잖아요. 많은데 안 돌아가. 식당 이모들 다 조선족이고 어디 뭐 공사판 가면 다 조선족이고요. 어디 뭐 요양원이라든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조선족이에요. 간병인도 조선족이에요. 물론 동남아 애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 비중이 더 크다 이거지. 다 중국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특히 조선족들은 한국말도 되고 중국말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저런 점을 따져봤을 때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좀만 해보면 다들 찾을 수 있는 자료지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는 자료들.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중국의 세력은요. 이 중국의 중국의 손길이라 해야 되나? 중국의 세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르게 침투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게 침투해.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주위에 다 중국 세력이야. 암암리에 침투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진짜 이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안에 조선족도 포함해요. 조선족도 중국 사람이야. 어차피 걔네 다 중국 국적이야.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한국의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을지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절대 몰랐잖아.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알았어. 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동안 모르다가. 그게 소리 없는 침투예요, 여러분들. 소리 없는 침투야. 아, 그쵸.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알았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더 멀리 보잖아요. 더 크게 보잖아. 중국은요, 항상 100년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100년 계획.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이게 그냥 과장 안 되게 말하잖아. 이게 한 민족을 지워버리는 기술입니다. 중국의 한 민족을 지워버리는 기술. 이 기술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행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신 분들 아니면 제 방송을 봤던 분들도 이 이야기 듣도 보도 못했을 거야 아마. 한 민족을 지워버린다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는 만약에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한민국의 민족이 어떻게 지워져? 한국 사람이 어떻게 지워져? 여러분 한번 들어봐.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아시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서북쪽 국경지대, 면적은 한반도의 4배입니다. 위구르족, 튀르크계 무슬림 민족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실크로드의 요충지였어요. 자, 1949년도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무력으로 신장을 점령합니다. 당시에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붕괴합니다. 그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1955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명칭으로 중국 대륙에 흡수가 되죠. 중국이 뭐 옛날에 뭐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다, 뭐 많은 나라한테 침략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도 한 나라를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얘네들도 중국도 옛날에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먹은 경험이 있어. 그냥 자치구라고 명목상 자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를 하죠. 근데 통제가 처음에는 그냥 냅뒀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신장 위구르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거기 뭐 인권이 중국 공산당들한테 탄압당하고 있고 뭐 거기는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고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수용소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 그거를 강제로 막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100년 대계를 세운 거야. 그 대계를 어떻게 했느냐? 자, 1970년대 이후부터 어떻게 했느냐? 중국은 한족이 제일 많잖아. 중국 한족들을 대거로 신장 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쪽으로 엄청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중국의 본토 사람들을 니들 저 위구르 그쪽 가가지고 니들 그쪽 가서 살아. 다 가. 일자리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뭐 우리가 보조금 직업 보장해줄 테니까 가 이러면서 한족을 그쪽으로 진짜 수도 없이 보내요. 여러분들, 이게 인해 전술이라는 거예요. 한족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싸워라? 아니야. 전쟁해라? 아니야. 그냥 가서 살아. 지금 한국에 가서 그렇게 살듯이 저쪽 가서 그냥 살아. 많이들 가서 살아. 그러면서 또 거기 있는 위구르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니들 거기 있어봤자 일자리 없어. 내가 니들 돈 벌게 해줄게. 이 중국 내륙 쪽으로 와. 베이징으로도 오고 뭐 저기 상하이로도 가고 저쪽에 뭐 광저우 뭐深圳 중칭 뭐 저쪽에 뚱베이 산성 그쪽으로 다 가란 말이야. 너 거기서 돈 못 벌어. 우리가 다 지원해줄게. 이주해. 그럼 또 위구르족들도 그쪽에서도 먹고 살게 해주고 돈 벌게 해준다니까. 그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사람들도 대거로 막 이제 중국 대륙 쪽으로 막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족은 넣고 신장 위구르족들은 막 빼버리고 막 이렇게 인구를 그냥 믹스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족들은 그쪽 신장 쪽에 가가지고 뭘 하느냐? 석유, 가스, 군사산업 개발, 그러면서 뭐 직장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주택, 교통, 세금, 혜택 등 파격 지원 지원해주고 출장비 더 줄게 가서 살아 이러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장 쪽에 있는 애들은 직업 교육을 시켜줘요.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을 딱 교육을 시켜준 다음에 바로 어디 공장, 그때는 중국이 한창 이제 공업으로 막 클 때잖아. 여기저기 바로 투입시켜버립니다. 일하게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1949년 그쪽 신장 쪽, 거기가 이제 위구르 그 지역이거든요. 신장 쪽의 한족이 약 6%밖에 안 됐어. 근데 2023년 기준 50%예요. 신장 우루무치 그쪽 기준
이미 거기 신장의 수도 우루무치 쪽은 이미 한족 중심 사회로 이미 바뀌어졌어. 그리고 그 옛날에 신장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이 내륙으로 온 그냥 그 내륙에서 자리 잡고 이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면 실제로 여러분들 한족이랑 위구르족이랑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런 합친 가정, 이 양쪽 민족 중에 이렇게 결혼한 이런 가정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초반에 한족들에게 위구르족이랑 결혼하라는 거를 장려를 했어.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전쟁이 아니야. 그냥 삶을 바꿔주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을 그냥 배치해가지고 그냥 너 거기 가서 살아. 할 거 없어. 네가 할 거 자녀 번식해. 본능에 충실해. 그러면서 뭘 했느냐? 문화와 교육 이런 거를 좀 통제를 했어요. 뭘 통제를 했느냐? 무슬림 문화, 종교적인 거 이런 거 탄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건 안 좋다라면서 얘기하면서 어린애들은 학교 가면 무조건 중국어 표준어를 가르쳤습니다. 언어는 무조건 표준어 써야 돼. 온 중국 통일 언어는 중국어 표준어야.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표준어를 다 가르쳐요. 이슬람 종교 행사 이런 거 다 제한해버리면서 그러면서 뭐 모스크 철거, CCTV 감시, 라마단 금식 감시 등 그리고 실제로 한족 남성, 위구르 여성과 결혼 장려를 하고 한족 여성들도 위구르 남성과 결혼 장려 이걸 서로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중국은 공산당 매체잖아요. 방송 세뇌를 어떻게 시키느냐? 우리는 다 평화를 중요시하고 We are the world. 경제 발전시켜서 민족 간의 불만을 없애겠다. 우리는 소수민족, 한족, 위구르족 아니다. 우리는 다 중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화합이다. 이러면서 막 인종을 막 믹스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라 해야 되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의 주 경제 축이야. 걔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걔네들은 한족은 우리 아빠, 엄마는 위구르족. 혹은 아빠가 위구르족이고 엄마가 한족이야. 나는 한족이면서 위구르족이야. 그냥 나는 중국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 돼? 그냥 이 세대에는 이제 민족 간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게 어떻게 생겨? 야, 너 위구르족이야? 나 한족이야. 난 한족이면서도 위구르족이야. 너도야? 우리 아빠 한족인데. 너네 엄마가 한족이야? 우리 아빠 위구르족. 너네 엄마 위구르족이야? 우리 가족. 우리 같은 중국인. 이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거 한 50년이 지났잖아요. 50년, 60년이 지났잖아. 완벽한 장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국에 적용을 해보자. 많은 분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에 어떻게 그게 적용이 돼? 실제로 한중 커플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많이 살수록 한국 사람 안 만나겠어? 만날 기회 없겠어? 그렇다고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 안 만나겠어? 눈 맞으면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는 자유야. 결혼도 자유잖아. 이걸 누가 뭐라 그래? 하지만 정말 지금 무비자에 단체 관광 무비자에 지금 중국 사람들 한국으로 들어오는 장벽이 1도 없어. 거의 막 들어와. 막 들어왔다가 헌팅 포차 갔다가 눈 맞아가지고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100년 계획이라고 100년 대계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중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애들이 딱 컸을 때 그럼 한 이제 20년 후 30년 후가 되겠죠?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중국 사람인데 혹은 우리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인데 그럼 난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난 중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사람이야. 이런 애들이 큰다니까? 그럼 그때는 한국이랑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랑 중국 친하게 지내면 좋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다 보면 그냥 한국이 중국 되는 거야. 한국이 작으니까 큰 데 흡수되겠지. 이거는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100년 대계를 이걸 침투라고 얘기하기도 뭐해. 이건 그냥 인간들이 자연적인 그냥 가서 사랑하고 후손 번식하는 거 아니야. 흡수? 이거는 뭐라고 단어를 붙이기가 애매해요. 애매하다니까? 사랑은 자유야. 연애도 자유고 사랑에는 국경 없어. 이런 말 있잖아. 나도 그거는 동의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기득권이랑 한국의 주축들은 무조건 이렇게 굳건하게
완벽하게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많아져도 한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치는 한국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이게 강력하게 자리가 잡혀야 돼. 과연 지금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100년 대계로 이어질진 않을지, 아니면 혹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그냥 잠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행하다가 가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하지만 모르잖아. 중국의 100년 대계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아까 위구르족 1949년에 침투해가지고 점령시켜버리고 1955년부터 자치구라고 그냥 이렇게 냅두다가 안 되겠다, 이거 완벽 흡수해버려야 되겠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완벽 흡수도 했잖아. 얼마나 걸렸어요? 60년 걸렸네. 60년. 100년 대계. 티베도 마찬가지야. 2020년 들어 알려진 그 우루무치 쪽에 수용소, 고문, 뭐 감시체제, DNA 채집, 뭐 이런 것들, 이게 인권 탄압이다, 강제 수용이다, 이런 걸로 전 세계에 규탄을 받았었죠. 그때 한때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 근데 규탄 받고 뭐 이슈 돼봤자 어떡할 거야?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애들 다 부모 한쪽은 한족이고 한쪽은 위구르족이야. 걔네들이 이제 우리는 이미 화합됐다 이러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을 지워버리는 기술인데, 그렇게 따지면 봐봐,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기 다 화교권이잖아. 중국인들 지역이잖아.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태국이랑 인도네시아까지 중국인들이 1000만 명이 넘어. 그렇다면 그거는 한국의 200만 명보다는 훨씬 센 세력들 아니야. 그 수많은 중국 세력들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동남아 거기 보면 물론 많은 산업들과 많은 파워들이 중국인들한테 장악이 돼 있고 영향력이 크죠. 크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런 사람, 아까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잖아. 야, 인도네시아, 태국, 뭐 말레이시아, 또 뭐 어디, 싱가폴, 야, 그 중국 사람이 뭐 인구가 반이라고? 그 중국이네, 그냥 먹혔네.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 진짜 재밌는 얘기 한 개 나간다. 여러분들, 어제 얘기야. 며칠 전에 이 얘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거야. 거의 이거 지금 약간 거의 진짜 이거 영화로 찍어도 돼. 실제 일어났어. 엊그제 일어난 일이야. 그 중국인이 많은, 지금 제가 와 있는 싱가폴, 내가 싱가폴 와가지고 싱가폴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인구가 반 이상인 싱가폴이고, 이 행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도 중국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되게 친중 국가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싱가폴이 중국을 저격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거의 창을 빼족하다 못해 진짜 거의 총알처럼 갈아가지고 중국한테 확 던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시진핑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기사 못 봤죠? 한국에 이 기사 안 떴더라고. 이 큰 기사가 한국에 안 떴어.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봅시다.